해커 쌍국사능력 검정 시험 회차별 기출문제풀이 심화편입니다. 51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풀 텐데요. 먼저 1번입니다.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처음에 나오는 문제는 선사시대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죠. 가 시대가 어떤 시기인지 보겠습니다. 박물관 특별전 홍보 팜플렛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가 시대로 떠나는 시간여행이라고 나와 있고 유물이 2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농경과 정착생활이 시작됐었던 가 시대 특별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덧무늬 토기, 흙으로 빚은 사람 얼굴상, 여기 힌트가 또 하나 나오네요. 갈돌과 갈판이 나오고 있고 농경이 시작되고 정착생활을 했다라는 데에서 우리는 이 시대가 신석기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실을 뽑았다. 이거 신석기죠. 답은 바로 1번에 나오는데 오답 보겠습니다.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구석기고요. 동굴, 막집에서 우리가 이게 구석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석기에는 움집을 만들어서 살죠.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이것은 더 뒤의 시기인 청동기 시대가 되겠고요. 거푸집을 이용해서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요거 철기 시대입니다. 철기. 초기 철기 시대고요. 쟁기,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니까 요것도 철기가 되겠습니다. 답 1번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유물은 중국 지린성 숭어강 유역의 둥탄상 유적에서 출토된 이 나라의 금동지의 가면입니다. 삼국지 동의전에 따르면 여기에는 여기서 힌트가 나오죠. 여러 가들이 별도로 관할하는 사출도가 있었고 사람을 죽여서 순장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특징에서 이 나라가 부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여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답이 또 1번에 나오네요. 이거는 부여의 제천 행사가 맞습니다. 1번. 나라마다 제천 행사가 있는데 외우기 어려우시면 부여는 그냥 붙여가지고 부영고라고 외우셔도 되고요. 동맹이라고 하는 이 제천 행사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구려의 제천 행사인데 용맹한 동맹 이런 식으로 고구려의 이미지하고 연결해서 외워주셔도 됩니다. 답은 일단 1번이고요. 2, 3, 4, 5번 오답선지 보겠습니다. 신지, 읍차라고 불린 지배자가 있었다. 이 군장을 신지나 읍차라고 하는데요. 군장국가죠. 이 삼한입니다. 삼한의 특징이고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했다. 그래서 도둑이 이쪽으로 도망을 쳐도 잡아낼 수가 없었다라는 특별한 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삼한입니다. 대가들이 사자, 조이, 선인들과 관리를 거느렸다. 이거는 고구려고요. 고구려의 특징이고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소나 말로 변상했다. 이 영역을 좀 중요시했다라는 특징, 동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 체크해 주시고 3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여러 신하들이 아뢰기를 신은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뜻이고 라는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이므로 나라 이름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보통 옛날에 국가를 가진 이들은 모두 제나 왕을 칭하였는데 자 22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끼리만 쓰는 방언으로만 대표자를 부리고 있으니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 우리도 이제 신라국 왕이라는 호칭을 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를 따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신라의 나라 이름을 마침내 신라라고 정하고 대표자의 호칭을 왕, 임금 왕자로 부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라는 역사를 통일신라까지 합쳐서 한 1000년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초반에 보면 자체적으로 왕을 가리키는 호칭에 따라서 신라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다 달랐습니다. 박혁거세, 그 아래서 나왔다는 박혁거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가 거서관이라고 불렀고 그러니까 왕의 역할이나 힘이 강해짐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달라졌는데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그리고 왕에 이르기까지 그 이전까지는 다 신라에서 불렀던 방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중국에서 쓰는 것과 같이 임금 왕자를 쓰는 왕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다. 그래서 왕을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었던 시대
나라 이름도 뭐 설아벌, 선아벌, 계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개로 불리다가 드디어 신라라는 이름으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나라 이름을 신라로 바꾸고 왕이라는 호칭을 쓴 사람은 지증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증마립간이었다가 지증왕으로 나중에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이름은 여러분 박물관 같은 데 가시면은 신라 칸에 이렇게 나와요. 덕업일신 망라사방이라는 단어에서 한 글자씩 떼서 신라를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이 글자에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증왕의 업적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병부를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이거는 법흥왕의 업적입니다. 법흥왕. 이사부 장군을 보내서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이 노래 가사에도 나오는 얘기죠. 요게 우선 지증왕 때 일입니다. 대가야를 병합해서 영토를 확장했다. 이것은 진흥왕 때고요. 국학을 설립해서 유학교육을 진흥시켰다. 이거는 뒤쪽에 신문왕 때 일입니다. 그리고 자장률사,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축 목탑을 아주 웅장했었다는 지금 남아있지 않은 이 목탑을 건립을 했다. 이거는 선덕여왕입니다. 그래서 왕마다 대표 업적들이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맞춰서 정답은 2번으로 찾겠습니다. 4번입니다. 가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백제의 고분 중에서 피장자와 축조 연대가 확인이 되는 말이 좀 되게 어렵죠. 무덤에 묻힌 사람들 중에서 이 삼국시대 무덤 중에서 이 묻힌 사람이 어떤 왕인지를 정확히 아는 무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2021년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2021년이 이 무덤을 발굴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거 맞춰가지고 학술대회를 한다라는 이 초청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라는 곳에서 나온 유물로 본 동아시아 문화의 교류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여기 진묘수라고 나오고 있고 묻힌 사람과 언제 묻혔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무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충청도 공주에서 발견된 백제 무령왕릉입니다. 무령왕릉, 이 무령왕릉이 주인을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무덤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로 출제가 되거나 선지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무령왕릉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서울 석촌동 고분군에 위치하고 있다. 틀렸죠. 이거는 충청도 공주에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서울 석촌동 고분군이 있기는 해요. 지금 여러분들 서울에 강남 쪽에 내려오면 잠실에 그 올림픽공원 있고 거기에 몽촌토성, 풍납토성 있고 인근에 석촌동이라고 동네가 있고 거기에 실제로 석촌동 고분군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덤은 무령왕릉 시기보다 훨씬 이전 시기에 무덤들이 모여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가장 큰 무덤이 한 변의 길이가 50m 되는 데가 있는데 아마도 근초고왕 무덤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 데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여기하고 지금 지역적으로도 지금 일치하는 게 없습니다. 요거 아니고요. 나무로 곽을 짜고 그 위에 돌을 쌓았다. 나무로 곽을 짜고 여러분도 우리 무덤 양식 많이 배우죠. 돌무지, 덧널무덤, 뭐 굴식, 돌박무덤 굉장히 외울 때 머리 아프게 했었던 이름들이 있는데 그나마 좀 이름이 쉬워진 거예요. 옛날에는 뭐 횡혈식 무덤 뭐 이런 식으로 뭐 적석 목곽분 굉장히 힘든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덤이 만들어진 모양의 특징에 따라서 그거 그냥 한글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나무로 곽을 짰대요. 이렇게 방이 있는 겁니다. 나무 방이 있어요. 나무 방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관을 놓는 겁니다. 관이 있고 껴묵거리 넣는 이런 상자 같은 게 있겠죠. 시신은 여기에 들어있고 방을 만드는데 요걸 네모나게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요걸 지금 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요거는 덧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덧널이라고 부르고 이 위에다가 돌을 막 쌓아요. 돌무지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덤은 무덤인데 덧널이 있는 무덤이고 돌을 무더기로 쌓은 무덤입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흙을 또 엄청 크게 쌓아가지고 밖에서 보면 동산 정도 크기가 되는 무덤이 있죠. 이건 입구가 없습니다. 이런 무덤 경주 가면 많이 있죠. 이거는 신라 경주의 무덤들 천마총, 황남대총 이런 무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건 백제 거하고 관계가 없죠. 국보로 지정된 금동대항로가 출토되었다.
백제 문화유산이 맞지만 이거는 부여에서 나온 겁니다. 부여의 능산리 절터에서 절터 공사하다가 옆에 주차장 공사하다가 나오게 되는 거여서 이거는 이 무령왕릉하고는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이 지역도 맞지가 않죠. 이거 아니고요. 무덤의 둘레돌에 12지 신상을 조각하였다. 이렇게 된 무덤, 저 신라의 김유신 무덤 있습니다. 둘레돌에 12지 신상 갖다가 놓은 특징이 있죠. 요것도 아니겠죠. 남는 거 5번밖에 없습니다.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로 축조되었다.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무령왕릉 보시면 지금은 실제 무령왕릉은 들어가실 수 없어요. 하지만 바깥쪽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복제 무덤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구경을 할 수 있게 해놓고는 있습니다. 딱 들어가시면 벽돌 형태로 이렇게 쌓여있는 벽돌 이글루처럼 생겼어요. 그렇게 만든 무덤이 요 일대 무덤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에 백제 무령왕이 이 중국의 남조하고 교류를 했었던 영향 때문에 중국 남조의 무덤 만드는 양식이 우리나라 쪽에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무령왕릉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게 벽돌이 아니라 약간 책 꽂혀 있는 도서관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 생김새의 특징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답 5번이고요. 5번입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건모잠이라는 사람 이름 나오고 있습니다. 건모잠이 국가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당을 배반하고 왕의 외손 안승을 내세워 임금으로 삼았다. 그래서 당 고종이 누군가를 보내서 이들을 토벌하려고 하니 안순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 당나라도 나오고 신라도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건모잠과 안승이 언급되는 이 사건은 고구려 부흥운동입니다. 신라가 나당연합군을 결성을 하죠. 나당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이어서 고구려도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둘이 망한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한 8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이 백제나 고구려 둘 다 거의 한 700년 정도 유지가 됐었던 국가들이기 때문에 멸망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없어지진 않고 당연히 부흥운동 같은 것이 일어나겠죠. 마치 우리가 근대 시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요 건모잠과 안승은 대표적인 고구려 부흥운동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건모잠이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되겠고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면 왕이 필요하니까 왕손 중에 안승이란 사람을 데려다가 부흥운동의 명분을 삼았던 거죠. 그러다 내부의 어떤 트러블과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내부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안순이라는 사람이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투항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보겠습니다. 우선 부흥운동이 일어나려면 나라가 망해야겠죠. 그러면 앞에를 다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다 지워버릴 수 있죠. 평양성이 함락되는 여기가 이제 고구려 멸망 시점입니다. 그럼 그 이전 시기는 여러분들이 다 지어볼 수가 있겠고요. 부흥운동이 일어났었던 시기, 그 시기를 골라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유민들이 모여가지고 발해라는 나라를 건국하는 것보다는 이전 시기로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마도 지어버릴 수가 있겠고 이 나당연합군이 나중에 틀어지게 되죠. 이 백제와 고구려 부흥운동이 벌어지는 동안에 당나라가 약속을 깨고 신라 땅에다가 마치 신라도 통치하려는 것처럼 행정 어떤 기구를 설치를 하고 그런 야욕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나라를 몰아내기 위해서 신라와 당나라가 싸우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고구려 부흥 군대하고 백제 부흥 군대가 신라하고 잠시 이제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당나라를 몰아내기 위해서 했었던 마지막 그 전투, 큰 전투가 두 개가 있는데 매소성 전투가 있고 플러스로 기벌포라는 데서 했던 전투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전투가 친구였던 신라와 당이 찢어져서 서로 투닥투닥 싸우게 되는 마지막 전투가 되겠고요.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를 몰아내는 데 성공을 하면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게 되죠. 일단 정답은 4번 시기로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6번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대사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부석사라는 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찰이죠. 당나라에 유학 갔었던 이 대사가 공부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자 그를 사모했던 선묘라는 여인이 용으로 변해서 귀국길을 도왔다. 신라에 돌아온 이 대사는 신라의 승려인 것 같습니다. 불법을 전파하던 중에 자신이 원하는 절을 찾았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다른 종파의 무리들이 있었다. 그때 선묘라는
자신을 사모했던 이 여인이 용으로 변해서 나타나서 공중에서 커다란 바위로 변해서 절의 지붕 위에서 이 사람들을 위협을 한 거죠. 떨어질 듯 말 듯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갔다라는 신비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을 큰 돌이 공중에 붕 떠 있었다라는 뜻으로 부석사라고 부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오늘날에 부석사가 있죠. 영주에 가면은 부석사가 있습니다. 그 무량수전이라고 하는 건축물로 상당히 유명한 곳인데요. 부석사의 창건설화가 되겠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신라의 당나라에 유학 갔었던 이 사람은 의상대사입니다. 본래 원효하고 같이 가려고 했다가 원효는 중간에 해골물의 깨달음을 얻고 당나라 유학 가지 않고 의상대사 혼자 갔다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녀와가지고 여러 가지 절을 창건을 하게 되는데 저기 낙산사라는 절도 창건을 하고요. 부석사가 대표적으로 창건 신화를 가지고 있는 의상과 관련된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의상대사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 텐데요. 이 승려들 활동이 좀 어렵죠. 신라하고 고려 거를 섞어놓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한번 구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상대사 활동으로 옳은 거 고를 겁니다. 향가 모음집인 3대목을 편찬했다. 이건 지금 전해지진 않아요.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것만 나옵니다. 진성여왕 때 이런 걸 만들었다라고 돼 있는데 남아있진 않고요. 이거 편찬은 대구화상이라는 스님이랑 위홍이라는 관리가 같이 합니다. 했다고만 나와 있고 남아있진 않아요. 요거는 대구화상 얘기니까 아니겠죠?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 대중화에 힘쓴 사람은 의상과 같이 당나라에 가려고 했었던 이 사람, 원효대사입니다. 원효 스님 얘기고요. 이것도 아니죠.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속 5개를 제시하였다. 뭐 임전무태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한 사람은 원광입니다. 원광. 화엄 일승 법계도를 지어서 화엄 사상을 정리하였다. 이게 의상의 특징입니다. 의상이 한 일 중에 하나죠. 4번으로 찾아주시고 마지막 5번 보면은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다녀와서 왕, 오, 천축국전을 남겼다. 사실 왕, 오, 천축국전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왕이 왕래하다 할 때 그 왕자여서 오, 천축국에 다녀와서 쓴 기행문이란 뜻이거든요. 이 인도를 옛날에 천축국이라고 합니다. 인도 주변에 5개의 국가를 아우르는 말이었고 이거는 해초에 관련된 얘기죠. 전부 신라의 승려이기는 합니다. 스님 얘기들은 하나씩 나올 때가 있으니까 승려 얘기는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7번 보겠습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시기 김헌창의 난을 진압한 녹진에게 대아찬의 관등을 내리노라. 김헌창의 난, 김헌창 진골 귀족입니다. 김헌창은 본인의 아버지가 이제 왕이 되지 못했다는 거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키게 됐는데 진골 귀족끼리 왕위 쟁탈전이 심각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신라 하대의 일입니다. 아주 정권이 혼란스러웠던 얘기를 말하고 있죠. 자, 요 다음에 가라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가 뒤에는 여성이 나옵니다. 여왕입니다. 여왕. 시무십조를 바친 최치원을 아찬으로 삼겠노라. 시무십조라는 걸 만들어서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바쳤던 이 시대는 진성여왕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라 하대인데 김헌창의 난 이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국이 반복이 되고요. 중간에 여러 가지 반란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보고 이제 나라가 너무 엉망으로 돌아가니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고 정치를 이끌어가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적어가지고 여왕에게 최치원이 바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를 진성여왕이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고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신라 하대의 혼란을 수습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자, 요 가시기 매우 혼란스러운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는 시기가 되겠죠.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2차 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이거는 버풍왕 때니까 상당히 앞식입니다. 아니죠.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이게 정답입니다. 원종과 애노, 사벌주에서 봉기를 하였다. 이런 봉기가 일어났다는 건 상당히
민심이 어지러웠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김원창이 난 이후로는 우후죽순으로 여러 가지 반란이 심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가장 크게 일어났었던 이 반란 중에 하나가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고 불리는 요 사건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바탕으로 이걸 자신의 힘으로 키우고 있었던 노급이라고 하는 게 귀족들에게 굉장한 특권이 되거든요. 진골 귀족에게. 이 진골 귀족의 손발을 자르는 거랑 똑같은 거여서 진골 귀족의 힘이 내려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들이 힘을 키워서 반란 일으키고 왕권을 두고 다투고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 시기보다 앞의 시기 일이고요. 요거는 신문왕이 했던 겁니다. 신문왕. 거칠부라는 학자가 있었죠. 왕명을 받들어서 역사를 정리한 국사를 편찬했다. 가장 나라가 잘 나가고 있을 때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겠죠. 신라가 크게 도약했었던 시기에 전성기를 이룩하는 왕이 있습니다.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때에 거칠부를 시켜서 국사를 편찬하게 했지만 현재 남아있진 않고요. 최고 지배자의 칭호가 마립간으로 바뀌었다. 이 마립간으로 바뀌는 건 상당히 초창기의 일입니다. 요 칭호 바뀌는 건 상당히 앞부분이라서 신라 하대와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마립간에서 이제 왕으로 한 번 더 바뀌는 게 이제 지증왕 때죠. 지증왕. 요 마립간 시기는 뇌물마립간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 시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앞쪽에 호칭이 계속 바뀌었던 과정이 있고 뭐 지증왕 시기에 왕으로 바뀌었다. 요 정도까지 확인하시고요. 이거는 신라 상대의 일이기 때문에 요 시기하고 맞지 않습니다. 정답 2번으로 찾겠습니다. 8번입니다. 해외의 소재의 우리 문화유산 일본 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문화유산이 나와 있고요.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굉장한 힌트가 나와 있죠. 발해입니다. 발해. 자, 발해. 발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구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운영하였다. 이건 통일신라입니다. 뭔가 숫자가 많아요. 구서당 10정. 이렇게 많아진 건 뭐냐면 신라가 아니라 통일신라인 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땅이 커졌으니까 군대도 크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숫자의 군사 조직이 운영이 된 거죠. 확장이 됩니다. 통일신라고요. 성균관을 설치해서 유교경전을 교육한 거 이건 조선이죠. 지금도 성균관 대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조선시대고요. 오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게 발해의 특징이죠. 발해 지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위쪽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러시아까지 이르는 굉장히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세세하게 나누려면은 요 정도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당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해동성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우선 답은 3번이고요. 상수리 제도를 실시해서 지방 세력을 견제했다. 이것도 통일 신라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상수리 제도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인질 제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향리들을 일정 부분 수도에 머물게 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수리 제도를 통해서 지방 세력을 견제하는 거는 이제 신라, 통일 신라 얘기다.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 좌평, 육좌평 관제를 마련한 거는 백제의 특징입니다. 백제 특징으로 보겠습니다. 네, 답은 3번이고요. 9번 보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국보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 익산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삼국시대 석탑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크다. 제일 규모가 크고 목탑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리봉영기의 기록을 발견한 게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국보로 지금 보고 있죠. 전북 익산에 있고 현재 존재하는 삼국시 석탑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 그리고 목탑의 양식이다. 어떤 건지 찾아보겠습니다. 1번은 백제탑이기는 한데요. 요거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부여니까 익산하고 지역명이 지금 맞지가 않죠. 그리고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요거 아니고요. 이거는 익숙한 탑이죠. 이거는 경주에 있는 신라의 이 다보탑입니다.
다보탑, 경주 불국사에 들어가면 불국사의 대웅전 앞마당에 탑이 2개가 있죠. 석가탑이랑 다보탑이 있는데 그중에 다보탑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번. 여기 무너진 모양으로 여기 복원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놓은 요 탑, 이게 전북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이 되겠습니다. 지금 절은 남아있지 않고 절터만 남아서 여기 아마 크게 만들었던 3개의 석탑 중에 하나가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3번. 나머지 2개 보면은 4번은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중국 쪽에 있는 영광탑이라는 탑인데 이거는 발해 탑입니다. 발해 문화유산이 되겠고요.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백제 거기는 한데 이거는 왕궁리, 백제의 익산의 왕궁리에서 나온 왕궁리 석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게 가장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요거하고 아까 무너져 있는 그 모습 좀 확인해 주시면서 이 무너져 있는 미륵사지 석탑이 목탑의 양식이고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제일 크고 백제 거 중에서 그런 특징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 3번으로 찾았고요. 10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날이 밝아오자 여러 장수들이 태조를 곡식더미 위에 앉히고는 군신의 예를 행하였다. 사람을 시켜서 말을 달리며 왕公께서 이미 의료용 깃발을 들러 올리셨다라고 외치게 하였다. 여기 궁예가 나오고 있고 이걸 소식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북문을 빠져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예가 축출당하는 장면이겠죠. 그리고 이 태조라고 하는 호칭이 나오는 걸 보니 그리고 고려사 전료의 기록인 것을 보니 이것은 고려를 열었던 사람, 태조 왕건의 이야기입니다.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우는 장면이 시기가 지금 되겠고요. 고려가 태어나는 시기가 되겠죠. 날을 보겠습니다. 여름 6월에 견훤이, 후백제죠. 후백제의 견훤이 막내 아들과 딸 그리고 애첩을 더불어 나주로 달아나서 입조를 요청했다. 망명을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태조가 이 사람을 상보라 일컫고 궁궐도 주고 궁궐을 객관으로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라고 하는 특정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땅을 내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견훤이 투항을 하는 장면을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후백제의 견훤이 그 후계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아들들하고 트러블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트러블 결과 이제 자기 아들에 의해서 금산사에 유폐가 되기도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금산사를 탈출해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과 딸 애첩을 데리고 그렇게 싸웠던 이 왕건에게로 투항을 하게 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려가 만들어지는 시기와 후백제의 견훤이 왕건에게 항복하는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한 거는 태조 왕건보다 먼저입니다. 태조 왕건보다 먼저죠. 왜냐면 원래 후삼국 시대라고 하는 거는 후고구려, 후백제 그리고 조그마해진 신라를 일컬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후고구려를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궁예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거는 가의 이전입니다. 가 이전이죠. 김흠돌이 반란을 도모했다. 이거 김흠돌의 난인데 이거는 신라 얘기죠. 이건 통일신라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하는 게 없고요.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했다. 이것도 통일신라 얘기죠. 해당 사항 없습니다. 신순겸이 공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이 공산전투가 후백제하고 고려의 트러블입니다. 고려하고 후백제가 전투를 했는데 거의 공산전투에서 죽을 뻔했죠. 이때 세조 왕건도 죽을 뻔했는데 자기 갑옷을 신하가 대신 입고서는 목숨을 구했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묘사를 해놓은 것이고요. 5번을 보면은 신검, 견훤의 아들입니다. 1, 2천에서 고려군에게 패배하면서 후백제가 완전히 망하게 되게 됩니다. 요거는 이 견훤이 투항을 한 뒤의 일이기 때문에 나의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 시기에 있었던 일은 후백제와 고려가 맞붙었던 요 공산전투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10번까지 문제 풀이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